한때 1,7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비트코인 사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과거의 가격으로서 돌아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안녕하세요. 경제 이슈 브리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이정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 한번 나눠볼까요? 예, 최근에 가상화폐 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서 다시 올랐더라고요. 가상화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왜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 네. 하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 2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 특히 가상화폐 가격들이 막 폭등할 때 예, 그때하고 양상이 분명히 확 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좀 오늘 달라졌죠. 그 부분을 한번 좀 강조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네. 연초에 가격이 340만 원 정도였었어요. 네. 네. 지금 지난주 말에 네. 한때 1,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한 6개월 사이에 네. 가격이 370% 와. 이렇게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다. 네. 비트코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걸 원화로 거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달러로 만약에 1,000달러면 거기에다가 환율 곱해가지고 고가격대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네. 너무 이렇게 열기를 잃고 그 다음에 또 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이 오를 때는 달러로 돼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이제 예.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예, 예. 신기하게 주식은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네,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게 대충 지금 보면 네. 5% 정도 붙었습니다. 네. 연초에 달러로 된 것보다도 5% 정도 낮았거든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 이 가상화폐 특히 그 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큰 부분은 작년 초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 이런 부분들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이 가상화폐 이거를 이제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리브라. 그게 이른바 이제 이름에서 리브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가상화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이게 발행은 누가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쓸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이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21억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27억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다수로서 얘기하는 게 23억 명이거든요. 23억 명이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뭔가 아무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브라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전에 있는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제 가상화폐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개념인데 리브라는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페이스북 내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상품을 이제 판매한다. 그러면 리브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 수 있게 하고 이런 형태인데요. 리브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달러, 엔화 또 유로화 이런 걸 적절히 섞어서 만드는데 가치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렇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달러당 1리브라 하게 되면 그건 계속해서 그 가격을 유지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도토리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똑같이 사이트 내, 커뮤니티 내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싸이월드의 도토리처럼. 예, 그렇죠. 지금 보면 경기 화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계속 화폐 거래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상화폐 나오고 이랬던 거하고 한 단계 뛰어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2라운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리브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 요약을 하자면 1차 때, 그러니까 지난해 초까지 예. 이렇게 막 가상화폐가 폭등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은 그래서 실체가 사실 좀 불명하겠다면 이번에 나오는 가상화폐 붐은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그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은 아무튼 뭐 네. 봤을 때 이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앞으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난관이 이게 있긴 또 하겠죠. 상당히 난관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굳이 만약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달러로 살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달러를 리브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느냐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이런 데처럼 음. 금융 인프라가 많이 발달돼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먼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선진국보다는 이제 신흥국 쪽 그렇죠.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성공 모델로서 중국 같은 거 위치페이 이런 네,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하면 선진국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상화폐가 들어와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도 적고 이런 것들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좀 이제 그 한계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가만 놔둘까? 예, 예.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그 첫 번째 단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네. 이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봤을 때에 네. 이 제2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페이스북이 네. 뭐 이걸 도입하고 이러는 국면에서도 네. 이거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예. 뭐 각국이 사실은 경제를 운영할 때 예, 이른바 통화 주권이라는 게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예, 예. 그거를 과연 이걸 그냥 이제 쉽게 이른바, 내줄 수 있겠느냐?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페이스북 같은 예, 이 회사에 뭐 쉽게 그 통화 주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줄 수 있을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혼자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래 그거는 뭐 미래의 기술 발전 네.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페이스북이 하면 아마존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를 계속하게 네.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네. 정말로 이거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큰 데다 허용해 주게 되면 작은 데도 허용해 줘야 되면 네.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형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네.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느냐 네. 하는 것들을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엄청난 사태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축통화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를 자동적으로 프린팅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벗어나는 형태가 네,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요한 권리를 민간 기업한테 넘겨준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금융 정책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네. 통화에 관한 이 배타적인 권리를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네.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 건의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 이런 데서 네. 들어오면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주는데요. 네. 가상화폐에 관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수용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통화를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는 것인데 예, 이거 자체를 가상화폐들이 다 비집고 들어와서 뭐 허물어뜨린다. 그러면 이른바 통화의 무정부주의 상태가 사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국 정부가 허용할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소규모 거래라든지 일부의 경우에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아주 뭐 범용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회의적이 더라고요. 물론 뭐 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과학 미래를 우리가 지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국가가 생긴 이래로 통화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허물고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당장 뭐 미국의 그 금융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예. 의회에서 당장 이게 좀 제동을 거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첫 번째의 가상화폐의 국면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이렇게 네.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2라운드로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어떤 사물이든지가 나오게 되면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관심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는 엄청난 폭등을 이루었다가 그렇죠. 열기.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 버블이 네. 꺼지면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네.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리가 돼서 이제 네. 핵심적인 것만 남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이런 국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고요. 네. 거기에서 첫 번째 국면에서 마지막 남은 주자가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네.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짜 다른 것들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370%뭐 이렇게 올랐는데 네. 나머지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른바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더 못 미칩니다. 대한 가상화폐라고 예, 그렇죠. 했던 알트코인들은 예, 여전히 맥을 못 여전히 추는. 먹을 못 추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모습은 네, 네, 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하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네. 나머지들에서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퇴출이 돼 버리고 음.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가격의 움직임 이런 네.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생각을 다른 부분에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요. 네. 가격의 움직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옛날의 가격 이런 것들을 그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고 네. 이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네.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비트코인 사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답하시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 1국면에서 왔던 거의 대표 주자로서 남은 거는 사실이지만요. 네. 아직까지도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네.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중앙은행이 이걸 뭐 허용해 주겠느냐, 뭐 네. 과연 이게 그 이 거래의 이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의 가격으로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 포탈이 제일 처음에 그 시작됐었잖아요. 네. 네. 2000년대 초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주가가 32만 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떨어질 때에 1년 정도 지나니까 13,000원이 됐고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올라왔는데 가격이 10만 원 조금 넘는 상태잖아요. 중간에 그 많은 정말 그 호재가 있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옛날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네. 똑같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최고 가격 2,600만 원 이거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네. 뭐 저라면 사실은 비트코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예, 오히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뭐 그래도 상당한 좀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 금융 계좌는 없는데 페이스북은 사용하는 예, 스마트폰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른바 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그 한 10억 넘어가는 예. 인구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약 가상화폐 리브라를 접하게 된다면 뭐 상당히 좀 시장이 뭐 처음은 아니더라도 점점점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국적으로는 이걸 이제 중앙 정부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 허용할까 이 허용해 줄 문제는 것이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리브라라는 서비스가 얼마나 자리 잡을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만약 좀 자리 잡을 것 같다면 뭐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안 그래도 오늘자로 보고서도 썼는데 보니까 비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 중에는 이베이 예. 그다음에 우버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또 이 페이스북하고 연합을 맺어서 이미 이제 이 사업을 예, 그렇죠. 같이 리브라 안에 동참하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 돈을 일정 부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라를 그만큼을 발행해 주는 형태로 쓰기 네. 때문에 그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네. 보게 되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과 이 연합군들의 그런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도 딱. 예, 예,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꼭 눌러주십시오. 예.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